이게요,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요, 수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만약에 전제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이번처럼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수원의 분위기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진행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판 리스크다. 이런 그래픽을 보고 계십니다. 장해찬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이 일주일에 3회 이상 꼬박꼬박 법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나머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수사도 더 해야 하고 기소에도 재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외통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우리 시대 최고의 네. 기성으로 떠받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유창훈 판사조차도 위중교사 혐의 소명이라는 것을 본인 기각 결정문에 담았거든요. 예. 그럼 이 위중교사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 쓰지 않으면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증거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 속도가 빨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위중교사 판례를 보면요. 예. 최근에 다 줄줄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었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되면 다음 대선 못 나옵니다. 예.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등과 다르게 이번 정권 안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운명의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음. 근데 적어도 제가 궁금한 것은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위중교사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창훈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입장도 안 나와요. 그냥 아예 없는 일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거를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적어도 국회의원급에서는 아무도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면 유창훈 판사는 왜 그 민주당이 정말 이 사리분별 맞고 예. 앞뒤 인간관계 뚜렷하다고 칭송에 맞지 않는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이건 혐의 소명이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훌륭한 법사위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박범계 전 장관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 입장 정도는 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데 이 위증교사 의혹이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장 최고 얘기한 대로 다음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요. 정치인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달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습니다. 10월 달에 당장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대장동 재판이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역시 대장동 재판, 이번 주에는 2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27일 날에는 고 김문기 씨 모른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선거법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에만 보더라도 남은 재판이 3개.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재판 플러스 선거법 재판 플러스 백현동 재판 플러스 위증교사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거 대표직 수행이 이쯤 되면 도저히 이거는 사람인 이상 물리적으로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매우 정치적 수사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우리가 대선 전부터 돌아가면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성남 FC 가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되지는 않고 조금 하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리고 와서 이제는 또 위증교사까지 나왔어요. 그냥 위증교사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바라보기에 따라서 시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유창훈 판사의 판결을 모신다고 하는데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또 유창훈 판사가 그렇게 소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판결 침묵 안 합니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네. 그리고 영장이 기각됐지만 유죄가 인정된 수많은 사례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예. 침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어느 거나 왜 지금까지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그렇게 영장이 기각되지 인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마치 그게 되면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되고 나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돌고 도는 돌린 놀이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는 검찰 수사의 시간이 넘어가서 법정으로 갔으니까 이제 판사의 판결을 그 앞에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경수, 조국, 안희정, 오고돈, 김은경이 다 영장 기각됐다가 유죄 나왔잖아요. 그 사실 있었던 일들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예. 어쨌거나 기각한 그 판결 결정문에서조차도 인증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기소한 게 허허. 어째서 정치적 기소냐는 거죠. 저도 한마디 지금 드리면 쪽에서 아니 뭐 오거돈 뭐 안희정 여러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또 무죄 받은 판례도 많은 거예요. 또 앞서 말씀하신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금 이재명 그 대표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면요. 조 의원님. 뭐 이거 갖고 뭐 길게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의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 과정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허. 도대체 상임위에 들어와 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 중요한 국방위 국정감사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와 변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세비를 받아가십니까? 당대표까지 이해가 됩니다. 뭐 당원들이 뽑아줬으니까. 예, 예. 당대표직을 뭐 선거하면서 재판하면서까지 하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는 정말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방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구속영장도 끝났으니까 예. 정말 사퇴를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에 이제 손을 떠나게 된 것은 이제 기소라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공은 법원이 받아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제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